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수장 사무차장 윤영식 제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5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한 국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나라는 과연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 경기 정치전문대학원 문곤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SLBM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SLBM이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연구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된 경과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연구를 시작했는지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SLBM을 개발하고 북한이 이제 성공하고 우리가 또 발사를 성공하고 해서 다양하게 지금 남북 간의 군비 경쟁도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군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SLBM이 뭔지, 그 다음에 SLBM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 세계의 잠수함 전력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과연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SLBM이라는 건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무기 운반 수단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ICBM, SLBM 세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략 폭격기는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 원자탄을 터뜨린 항공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레이더나 유성이 발달됐기 때문에 도중에 가다가 요격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략 폭격기의 그 위험성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ICBM이에요. 인터컨티넨탈 배리스틱 미사일의 그 대륙간 탄도탄이죠. 그것 또한 요즘에는 굉장히 탐지 장치가 발달되고 요격 장치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무기를,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서 물속에 숨기는 것, 그것이 바로 SLBM입니다. 그래서 이 SLBM은 사실 원조는 독일 해군으로 볼 수 있어요. 독일이 영국의 이제 그 막강한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대칭 무기로 V1, V2 로켓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본토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먼저 개발하게 됐는데, 독일이 전쟁에 졌잖아요. 지고 나서는 이 잠수함을 다 이제 전리품으로 러시아, 뭐 그 당시엔 소련, 미국 이런 데 가져갔어요. 근데 독일이 그 V1, V2 로켓을 잠수함에 실어서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전쟁이 아쉽게 끝나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가져간 V1, V2 로켓을 잠수함에 장착해서 이제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게 러시아가 처음이에요. 러시아는 그 당시에는 디젤 잠수함에 V1, V2 로켓을 이제 장착해서 쏘겠다 이런 계획으로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955년도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미사일은 육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에 실으면 물속에 쏴야 되거든요. 근데 1957년도에 또 러시아가 스푸트니크라고 그 인공위성을 먼저 쏜 거예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탄을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 잠수함에 의해서 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자. 그래서 한 게 1959년도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 핵잠수함 1호 잠수함에 이제 폴라리스라는 그 유도탄을 실어서 쏘게 됐죠. 그게 이제 원조입니다, 원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미소 간의 SLBM 경쟁이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미국, 러시아가 그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6개 국가가 가지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2016년도에
SLBM을 개발해서 8월 24일 날 500km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우리가 SLBM을 이제 9월 15일 날 발사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우리도 과연 SLBM 가지고 있나?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리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왜 그렇게 이 SLBM 개발 경쟁을 하느냐. SLBM은 정말로 물속에 핵무기를 숨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거든. ICBM이나 그 다음에 전략폭격기는 다 방향을 알잖아요. 러시아, 모스크바 서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SLBM 물속에 일단 숨기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 어려운 그 국제 제재를 다 극복하고 죽자 살자 개발한 게 SLB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이 잠수함이 한 532척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141척, 그 다음에 디젤 잠수함이 391척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은 27% 정도 되는데, 사실상 SLBM은 핵탄두를 장착해야 그게 위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에 실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날 500km를 성공했는데 그 시험 발사용 디젤 잠수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핵 추진 잠수함 가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 제재도 있고 경제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우리는 정책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SLBM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핵탄두를 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잠수함도 개발해서 6발을 실을 수 있도록 이번에 도산 안창호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6발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은 다 완비했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핵탄두는 싫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죠. 뭐 쉬운 말로 안 꼽는 찐빵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완비하고 갖지 않는 거하고 기술도 없으면서 갖지 못하는 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보다 우리가 잠수함 전력이나 SLBM 전력은 늦게 가고 있지만은 기술력은 상당히 수준 높은 정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SLBM이 그 은밀성 때문에 아주 중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SLBM 발사 기술, 특별하게 개발하기도 어렵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잠수함은 알다시피 물속에서 쏘기 때문에 잠수함은 선체는 물 아래 둬야 되거든. 위에 올라오면은 들키니까, 적한테 들키니까 선체는 물 아래 두고 잔망기만 쫙 올려요. 올려가지고 위치를 받고 그 다음에 미사일에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물속에서 그 물 아래에 있는 선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 수압이 있잖아요. 수압이 있고 또 물 아래에서 쏘면은 수압이 잘못되면은 뭐 들어오면 잠수함이 침몰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 아래 15m 내지 20m에서 선체를 딱 두고 잔망경만 올려서 이렇게 발사하는 건데, 거기서 아주 고압의 가스로 미사일을 밀어내거든. 그러면 밀어낸 그 속력이 초속 한 25에서 30m 정도 세게 밀어내요. 그러면 그 미사일 힘이 올라와서 수면을 통과해서 한 10m 정도까지는 그 힘으로 올라간다고. 거기까지를 콜드런치 그래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수면을 이탈함과 동시에 미사일에 붙어 있는 센서가 작동해서 한 10m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점화를 한다고, 자체 추진체. 그래서 저 추진체가 작동되면은 대기권까지 이탈했다가 2단, 3단 해가지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적 목표지로 가서 이제 정확히 타격하는 기술, 유도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북한은 잠수함 전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있는데, 북한 잠수함 전력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북한은 김일성이 6.25 전쟁이 끝나 제일 후유한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환 작전할 때 거의 다 연합군의 물동량이 부산 근해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만 있었으면 그 물동량을 다 차단했을 것이다. 인천 상륙작전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963년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디젤 잠수함 뭐 1,800톤짜리 그다음에 300톤짜리 100톤짜리 해서 86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척수로서는 가장 많다. 물론 이제 성능 면에서는 좀 뒤지지만 그래서 굉장히 위협이 되죠. 그리고 잠수함이라는 거는 아무리 성능이 열악해도 한 척만 물속에 들어가면 그걸 찾기 위해서 엄청난 세력이 동원돼야 돼요. 2차 대전 말기에 잠수함 한 척을 잡기 위해서 수상함이 25척, 항공기가 100대가 동원되고 그런 게 이 잠수함의 그 비대칭 전력으로서 이력이거든. 그러니까 그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많고 또 주변국의 그 중국이나 뭐 물론 뭐 우방국이지만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주장도 많이 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기를 좀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2차 대전까지는 해전의 양상을 바꿀 정도로 역할을 지대하게 했어요. 왜냐, 잠수함이 있음으로 해서 해군 작전이 입체 작전으로 변한 거예요. 수중, 수상, 그 다음 항공기. 잠수함이 그렇게 혁형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말기에는 잠수함 기술보다는 잠수함 잡는 기술이 더 발달했어요. 다시 말해서 항공기, 항공모함 이런 것 때문에 잠수함이 갈 데가 없었어요. 1954년도에 미국에서 노틸러스라는 잠수함을 핵추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잠수함은 잠수함 세계에서는 진짜 잠수함 그래요. 진짜 잠수함. 잠수함이라는 용어는 물 아래에 잠기는 배를 잠수함이라 하는데 2차 대전까지는 서브머시블 자망 가능한 잠수함이었어요.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적이 오면 잠깐 들어가 숨어서 어리 발사하고. 근데 2차 대전 끝나고서는 물 속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올라가서 공격하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핵잠수함하고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다 비슷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핵잠수함에는 이 핵잠수함, 디젤 잠수함이 갖지 못한 성능이 많아요. 첫째, 속력이 빨라요. 속력은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구 한 바퀴를 돈다. 그러면은 핵잠수함 40일이면 돌아요. 거의 KTX 수준으로. 그러니까 40일이면 뭐 먹을 것 가지고 나가고 뭐 그렇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승조원들도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구가 사면 120km인데 140일이 걸려요. 그럼 먹을 것도 많이 가져야 되고 중간에 또 보급해야 되고 승조원 쉬어야 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1982년도에 포클랜드 해전 영국에서 7,800마일 떨어져 14,45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영국의 대처 수장이 맨 처음에 핵잠수함 5척하고 디젤 잠수함 1척을 보냈는데 핵잠수함이 먼저 가서 아르헨티나 그 순양함을 격침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그냥 제해권을 장악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 전쟁이 끝날 쯤 돼서 디젤 잠수함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대처수장이 디젤 잠수함은 이제 더 고려해봐야 되겠다. 존재의 이유를. 그래서 영국하고 그 전쟁 이후로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는 지금 디젤 잠수함 없어요. 다 핵잠수함만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핵잠수함은 그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수중 지속 능력이 엄청 길어요. 필요할 때만 올라온다고.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 올라가야 돼. 충전하기 위해서. 그때 들키니까. 근데 핵잠수함은 원자로에 그 우라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무한 작동이 가능하다고. 공기 없이. 그래서 지속성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 능력도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축전지를 가능한 한 전기를 아껴야 돼요. 많이 쓰면은 공격받으면 올라와두면 갈 데가 없잖아요. 깡통이 돼버리니까.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계속 원자로가 돌아가니까 전기를 뭐 무제한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크게 만들 수 있어. 배를 크게 만들면은 무기도 크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미국 핵잠수함 오하이오급 잠수함 이런 데는 그 트라이던트 SLBM을 24발 싣거든. 24발 싣는데 이 24발이라는 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의 1600발의 위력이에요. 그만큼 큰 무기를 많이 실 수 있고 어리도 실 수 있고 대한미사일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은 정확하게 보고 한 번 공격을 100% 확신할 때 공격을 해요. 어리를. 왜냐?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면 배터리 아웃되잖아요. 전속으로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이니까. 그래서 정확히 하고 한 번 쏴서 신중하게 하고 다시 공격한다는 것. 실패해서 다시 공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공격을 실패해도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접근할 수 있어요. 공격 능력.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모든 수상함 통틀어서 가장 늦게까지 전쟁의 늦게까지 물속에서 있다가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SLBM을 개발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SLBM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출항하면은 인공위성을 딱 포착하고 있다 따라다니 물속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따라다녀요. 그걸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그래요.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 그래서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 계속 물속에 따라다녀요. 100% 따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내가 뒤에 뭐 따라온다는 걸 의식하고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런 방법으로 적의 핵추진 잠수함,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상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고 있다. 그것이 전술이다. 이런 차원에서 2016년에 북한이 SLBM 개발 성공하자마자 우리 국민적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여론이 10중 8구는 그렇게 가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아시다시피 그 핵무기를 만드는 거다. 핵무기를. 그렇기 때문에 IAEA 그다음에 NPT 이런 데서 감시를 해요. 우라늄 공급국과 수급국 그다음에 IAEA는 삼각형으로 감시 체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을 들으면 어디다 쓰느냐 그걸 보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정책을 우리는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정도의 핵 추진 잠수함 만들면 된다. 우리는 핵무기를 실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라늄 농축도가 20% 미만이면 돼요.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20% 미만은 고위급 효율을 통해서 그거를 농축할 수 있도록 2015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 군사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왜냐? 북한이 SLBM을 개발했고 이 SLBM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주겠다. 이런 공동 위협 대처 능력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20% 미만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이상 순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 미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드니 그것만 협조해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속 미국에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개정하려면 어려우니 행정명령으로라도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왕래하는 그 정보 교환이고 협조 수준이에요. 앞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더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곧 보유할 수 있을 희망이 있다고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